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인 중국과의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 성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는 약속을 지킨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이에 따라 미국도 변화의 가능성에 있어 현실적인 기대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취업자 감소폭이 50만 명에 육박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가 지속됐지만 정부는 눈에 띄게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취업자 감소폭이 무려 100만 명에 달했던 1월에 비해 수치상 나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정부가 나홀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주 정치인, 리튬, 디지털 화폐 관련주 등 총 48건에 대해 시장경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9건 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동학개미를 보유한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17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이후 주주수는 215만 명까지 급증했는데 전자투표 제도, 처음 도입된 온라인 중계 등으로 주총장에는 작년의 2배 수준인 900여 명의 주주가 참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FOMC 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대안 마련이 명확히 나오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 또는 회복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어젯밤 미국장부터 오늘 우리 시장까지 계속해서 관망세 속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1조 원가량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날이니만큼 오늘만큼은 좀 현금 확보하자,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전략들도 조언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가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창구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이후에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에서도 지켜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에 따라서 그린 부양책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는 기관들이 꽤 있었는데요. 지금 흐름은 어떤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주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재미없습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주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수 대비 선전하는 종목은 태양광 쪽에 OCI 하나 있고요. 특히 풍력 쪽의 CS 윈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섹터들이 그렇게 썩 재미없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는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섹터가 나뉘어지게 되죠.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아무래도 성장주에 가까운 섹터 쪽으로 포진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경기민감주, 가치주 이쪽으로는 또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적합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성장주는 좀 부담이다라는 시각 쪽에서 좀 차별화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건 맞는데 그 성장 부분을 미리 땡겨와서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특히 풍력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풍력 타워를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대부분이 철강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세워도 수익성이 좀 부진하다. 이런 관점 쪽에 대한 부담감이 뚜렷했는데 마찬가지로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서 최종 모듈이나 셀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을 해도 단가에 대한 압박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폴리실리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OC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수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홀로 좀 선전했던 모습들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같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이 원재료 가격들의 상승세가 명암을 또 바꾼다는 또 세부적인 내용들도 한 번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의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죠. 예, 그 정도 부분 쪽에서 계속 주가가 가격들은 하향을 했다가 이제 작년부터 하반기 때 이제 턴하기 시작했던 모습들과 함께 이제 서서히 어떤 상승세를 타다가 오히려 이번에 어떤 3월 달 들어서 2월 말부터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는 얘기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에 같이 동참하겠다라는 분위기고, 또 하나 이제 수요 쪽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는 어떤 중국만 많이 봤었는데 이제 미국도 이제 올해부터는 태양광을 이용한 가계 발전이 거의 3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도 늘겠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게다가 또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태양광 발전 관련된 쪽에서 아직까지는 중저가용 태양광 전지는 중국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이 중국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 문제가 아무래도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업체들이 태양광 업체들입니다. 그럼 이쪽이 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 중심으로 오히려 이 수혜를 노릴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봤는데, 하지만 아직은 이런 OCI와 관련된 쪽만 가장 먼저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세 번째로 봤을 때는 텍사스 정전 사태가 아무래도 지목이 됐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텍사스 정전 사태가 풍력 발전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일어났던 사태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런 쪽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중부 쪽에서 아무래도 태양광을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풍력을 이용을 해서 뭐 발전 비용을 높이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투자를 한 거 대비해서 효율이, 즉 발전 단가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생산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았습니다. 이런 쪽에서 한 번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정전 사태가 길어져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만 구축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인데요. 하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개화의 첫 어떤 초기 국면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는 관점과 함께 앞으로 규모의 경제가 더 커지게 되면은 발전 단가도 적정하게 하락하고 그러면 효율성도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앞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대한 변화는 여전히 아직은 효율성은 낮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기상재해로 인한 이제 글로벌 경제 손실 규모가 점점 더,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5년도 이후부터 훨씬 더 기상의 이상기후 때문에 나오는 변화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구를 아끼자, 뭐 이산화탄소 배출 자제 이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 기조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의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10년 뒤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한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 특히 석탄 같은 경우 거의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름도 원유도 거의 지금 2010년도와 비슷해서 봤을 때는 약간 미미한 수준 정도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또 오히려 내추럴 가스라고 하는 이 천연가스 쪽은 조금씩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가장 많이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에너지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독보적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이 계속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 쪽에서의 변화는 이 신재생 에너지는 여전히 성장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글로벌 친환경 정책은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1조 9천억 경기 부양한 이후에 다음 또 3조 달러 정도를 인프라 부양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추가로 3조 달러는 친환경 투자 용도로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관점이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이 5월 달에 상원 통과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또다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3, 4월 달 모멘텀은 좀 공백이죠. 게다가 또 유럽도 6월 달에 Fit for 55 맞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탄소 배출량 55%를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패키지 법안의 초안이 6월 달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한국도 6월 달에 수소 경제 로드맵이 2.0이 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로드맵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직 어떤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리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일정을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커가는 게 맞고 또 5, 6월 달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변화는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당장 3, 4월 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공백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책적인 부분만 기대하기에는 아무래도 주가나 그리고 실적을 기대하기에는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지금부터 제8차 그리고 또 9차까지 이어지는 어떤 동향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2034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석탄이나 원자력 비중은 점점 더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또 커지는 게 그나마 LNG 쪽. LNG 쪽은 커질 수밖에 없는 또 운명이 천연가스를 통해서 부생수소라고 하는 수소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먼저 쓴다는 관점과 함께 이에 따른 수요가 좀 더 기대가 되는데 그에 기반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도 앞으로 9차 발전 계획에 가게 되면 가장 또 크게 성장하는 쪽으로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세다.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앞으로 먼 미래를 보라. 그러면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단기적으로 좀 겪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의 시세의 등락은 일단 잊으신 뒤에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그림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모멘텀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한정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더 낙폭 과대를 대응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볼 게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태양광 쪽의 OCI 한화솔루션 그리고 CS-윈드 삼강 M&T는 풍력 쪽으로 알려져 있죠. 게다가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전선 발전 설비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쪽에 일단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올해 모두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OCI는 오랜만에 흑자 전환 그리고 또 대부분의 업체들이 30%에서 50% 가까이 실적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올해 주가를 보게 되면 OCI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올해 초보다는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먼저 더 밀려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시되 오히려 그동안 좀 더 많이 갔었던 부분들이죠. 그와 함께 PR로 계산해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싼 게 12배네요.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30배 가까이 되는 어떤 부담감 되는 풍력 관련된 쪽의 종목들은 아무래도 실적 계속 확인해야 되고 수주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 그만큼 빠른 성장이 밸류에이션을 낮출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 전략은 일단 중기적은 괜찮은데 단기적은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나 아니면 또 시장에 그렇게 크게 부각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만큼 잘 견뎌야 된다. 그런 관점들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중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종목을 한 종목을 찾으라라고 하게 되면 효성중공업인데요. 이 종목은 일찍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특히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좋게 봤는데 주가는 이미 한 단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또 영국의 ESS를 대규모 공급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는 날개를 좀 달았던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그룹 쪽에서는 여전히 많이 못 올랐다는 관점과 함께 또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일단 따라갈 것이다 라는 관점들인데요. 이 회사가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 변압기 차단기 관련된 쪽이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건설 쪽도 매출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된 흐름이면 아무래도 건설과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장 또 필수적인 부분들이
전력을 생산한 뒤에 변압기 또 이어지고 있는 차단기 이런 쪽은 계속 필수적인 쪽으로 쓰이게 되겠죠. 전선과 거의 비슷하게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부분들과 또 ESS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지연됐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확진자 수가 이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한다 안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면 아무래도 주가에도 그리고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올해 영업이익이 1,300억대 이상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210% 이상 증가한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12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한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보게 되면 PR 7배 수준입니다. 여전히 효성그룹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이 부분은 또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른 종목들보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안 밀리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받고 횡보가 마무리되는 국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면서 그래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지만 효성중공업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재미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 시행 초기 단계라서 좀 기회 비용도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멘텀도 좀 부재해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저희 객장 상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급 주체들 양시장 모두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역시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세 좀 먼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에서 카카오, 금호석유, 신한지주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콜마 B&H, 박셀바이오, 데브시스터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거래소에서는 SK케미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오후 들어서는 만도, 진에어 등에 대한 매수세도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콜마 B&H, 녹십자 랩셀, 오스코텍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은 다소 좀 부진한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짙은 관망세 속 차별화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아무래도 3월 FOMC 정례 회의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은 가운데 이 수급 주체들의 매도라던가 그간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경기 민감주 등의 하락 등으로 좀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단 시장 흐름에서도 느껴지시긴 하겠지만 이 급격한 급락보다는 짙은 관망세 가운데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여전히 방향성을 탐색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여전히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계속 관찰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이슈, 코로나 관련 이슈와 이 5G 관련 이슈 등이 다른 이슈 제외하고 보자면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치료제, 이 백신 관련해서 아이진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 코로나19 백신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점 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일단 백신 관련한 이런 가능성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노이즈가 좀 반사수혜로 오히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일부 유발하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다. 또 거기에 내일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을 앞둔 점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 투심을 일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요인 등으로 오늘 시장 내에서는 아이진, 종근당 바이오, 녹십자 등의 반등도 눈에 띄는 모습이고 이 5G 관련 업종 가운데에서 KMW, RFHIC, 서진시스템 등의 상승이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을 좀 더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우성사료, 빅히트, 종근당입니다. 먼저 우성사료입니다. 우성사료 현재 30% 상승한 4,55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와 정치 테마주 열풍이 엮여서 상승세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세계 주요 식량 가격이 9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옥수수 가격은 부셀당 304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30%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정치 테마도 있습니다. 우성사료는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논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함께 떠오르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성사료는 고품질 사료를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 ISO 9001과 해썹 인증을 획득했고요. 축산 선진국가 기술 제휴, 자문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라고 합니다. 자, 우성사료 살펴봤고요. 다음은 빅히트입니다. 네, 빅히트 현재 4.34% 상승한 2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빅히트 상승세 나타나는데요. 3월 들어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사업 기대감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권사는 물론 미국 JP모건까지 빅히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했습니다. 빅히트는 지난해 4분기 525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는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에서 11개 트로피를 받은 것도 상승세에 추가 상승을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리란 기대감도 반영이 됐습니다. 빅히트는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빅히트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종근당입니다. 네, 종근당 현재 25.37% 상승한 2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근당이 혈액 항응고제와 급성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승인을 앞두고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종근당 주가는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나파벨탄의 임상 2상을 완료하고 지난 8일 조건부 허가와 임상 3상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을 했는데요. 임상 3상은 약 600명의 중증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10곳 이상 기관에 포함해 글로벌 임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종근당 관계자는 나파벨탄은 중증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약품이라며 특히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근당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기대 또는 우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도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요. 시장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간 FOMC 결과를 좀 기대하는, 그래서 관망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니케이도 0.19% 좀 하락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 0.85%, 또 항생도, 상하이도 다 아시아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물론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은 FOMC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기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FOMC 8월 의장은 아무래도 금리 부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발언을 좀 해줄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게 해서
뭐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은 좀 좋은 이야기를 FOMC 이야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시아 시장들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있지만은 일단은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 조금 우리가 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도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중국 시장은 오늘 시가를 낮게 잡으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중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 상해 지수가 이제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리바바 쪽에서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브라우저인 UC 브라우저가 좀 하웨이하고 샤오미 스마트폰 앱에서 좀 내려받기가 좀 금지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와인 회장이 좀 중국 정부에 대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정부 쪽에서 알리바바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시장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을 좀 줬고, 그다음에 중국 당국 쪽에서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서 감시를 좀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 시장을 좀 위축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다라면 이거를 시장 내에서 알아서 순화가 좀 되면서 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가게끔 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중국 정부에서 이런 것을 좀 압박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2030년까지에서 중국 시장 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5%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해가지고 12억 킬로와트 정도에 달하는 것을 육성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민은행 쪽에서의 100억 위안 규모의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좀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만기가 돌아온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입을 그래서 제로를 계속해서 가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일단은 만기한 것 없이 그냥 100억 위안을 좀 공급했다, 매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지금 약간 6억 위안 정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외국인 쪽이 좀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주춤하는 게 아무래도 또 중국 시장을 어느 정도 방향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추세는 좀 붕괴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에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렸었고, 뭐 국내 시장이든 중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똑같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 여러분께 매매를 하셔서 불안하신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서학개미에서 테슬라 여러분들께서 많이 매수를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도 올라가면 그만큼 쉬어가듯이 해외 주식도 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나 바닥주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소개해드릴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또 여기서 소개해드린 종목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비주얼 차이나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 수익률이 12.14%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위원님, 이 종목 좀 다시 한번 언급해주세요. 네,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이제 OTT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애플 쪽에서 이제 대형 업체 대기업들이 이제 이 산업을 육성을 하고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주얼 차이나도 거기에 연관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었어요. 원래는 이 회사가 창업 당시에는 의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의료 사업을 하다가 이게 업종을 좀 변환을 주는데, 이 문화 산업으로 업종을 좀 변환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소셜,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 쪽으로 이제 확장해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 비주얼 차이나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콘텐츠를 좀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그 OTT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회사가 뭐 3억 장의 이미지라든가 45만 개의 영상, 뭐 30만 개의 음원을 좀 보유를 하면서 저작권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글로벌 업체인 미국의 게이트 이미지 같은 경우도 합작 법인을 해서 중국에 설립되는 그런 부분,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비주얼 콘텐츠 업체도 코비스 이미지를 또 인수하는 부분, 그래서 글로벌 시장 쪽으로 좀 확대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이렇듯이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 중국 뭐 회사에 대한 뭐 니오라든가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런 종목 말고도 충분히 숨어있는 진주 종목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2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바닥에서 잠잠하게 있다가 어제 또 상한가가 나왔어요. 어제 상한가 나와서 오늘도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잡았던 목표가죠. 17.251까지 해서 한번 기다려보자. 그때 11월 30일이었죠. 이 가격대까지 한번 목표를 이렇게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아직 좀 남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소개해 주실 종목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연기형 맥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80년에 베이징에 설립되어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맥주 제조 회사가 좀 되겠고요. 총 자산 규모 같은 경우는 약 72억 위안 정도 되고, 직원 수가 약 4만 6천 명이 됩니다. 엄청납니다. 16개 자회사를 좀 소유를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의 14개 제조 공장, 북방 지역 외에 위치한 맥주 기업들을 인수를 통해서 전국적인 브랜드 쪽으로 좀 전략을 하고 있고, 베이징이라든가 광시, 내이먼구, 자치구에서도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인민대회당이라든가 국빈위원회가 있을 때 공급주로서의 지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중국 내 모든 도시 간의 이동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식당 이런 데 갔을 때 중국 사람들도 술도 좋아하니까 이런 맥주 쪽에서의 소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고, 그다음 베이징 지역 대학가에서의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학생들도 이제는 서서히 이제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맥주 이런 것들이 좀 소비가 좀 증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이 2월 8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좀 나왔었어요. 주가를 좀 하나 잠깐 보시면 여기서 급하게 좀 올라갔다가 또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바닥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이동이 좀 제한해서 이제 풀리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소비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7.21 위안이고요. 환산하면 1253원이 되겠고, 목표는 10.24 위안, 그래서 1780원이 되겠고, 손절은 6.7 위안, 1166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맥주 기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스타 클래스였고요.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FOMC 회의 결과를 엄청나게 기다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발생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공개된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락 조정의 마무리 국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기존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언급이나 아니면 채권 매입 확대에 대해서 패드가 구체적 표현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자료 몇 가지 준비해왔고요. 또 그 흐름에 대해서 대응 전략 생각해보는 그런 자료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 요인 먼저 꼽아보면 제가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느 정도 공급 쪽에, 그러니까 통화량 공급,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언지를 줬기 때문에 채권 매입을 한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쪽 FRB, 패드 쪽에서도 똑같이 좀 보조를 맞출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것을 달러 인덱스 추이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달러 인덱스 추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달러가 이게 단기 흐름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작년 10월 이후의 모습이요. 그래서 강세 흐름으로 전환이 된 것이 지난해 말부터 해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강세 전환이 돌아선 것인데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프로젝트 타운으로 표시한 것이 이 3월 초에 채권 발행되고 뭐 경기 좋아지고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오른 그 모습입니다. 사실 경기가 좋아진다고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오르진 않겠죠. 그 국채 발행의 유동성을 쭉 빨아들였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바로 뒤에 음봉 3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구간이 ECB 통화정책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달러 단기 강세 흐름에 제동을 걸어줬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강세로 단기가 흘러간다면 유동성 흐름이 계속 안 좋아질 테니까 패드 쪽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그럴 타이밍인데 ECB가 먼저 끊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드의 시장 우호적인 정책을 공개할 수 있는 룸이 생겼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벌써 저것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것이 7일째죠. 많이 시간을 번 것입니다. 이 절대 레벨을 봐도 2020년 3월 팬데믹 발생될 때가 달러 인덱스가 96에서 99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던 그것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좀 많이 낮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절대 레벨 자체도 좀 여유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것에 대한 그런 속도 조절 차원도 우리가 여유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올해 1월에 그 저점이 89.165를 기록했죠. 그러고 나서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한 것인데 그 상승 추세 기간을 놓고 보면 3월 초만 빼면 사실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속도 조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월 초에 나타났었던 저 흐름만 재현되지 않으면은 향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22 쪽에서 먼저 그렇게 한 발 나서 주었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유로하고 연관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테니까 ECB가 먼저 움직여준 거에 대해서 패드가 움직일 여유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B하고의 공조 흐름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약간 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국채 발행 증가세도 좀 둔화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패드가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인데 제가 좀 이따가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오버하는 또 악재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악재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패드 정책 결정에 있어 시간적인 좀 여유가 생긴 부분도 알겠고요. 그런데 기존의 입장을 혹시 바꿀까? 바꾸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보면 사실 지금 경제 지표들이 아주 좋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바꿀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원하는 코멘트를 줄 그럴 여건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인데 패드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죠. 데이터 디펜던트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분 좋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고 패드가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 그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 가장 금리하고 뭐 이런 정책의 핵심적으로 반영이 되는 요인은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인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그 관련 지표들을 살펴볼 때 단기 정점 가능성을 생각해 볼 타이밍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단기 정점이 친다. 이렇게 보면은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패드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정책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패드가 전망한 것이지만 이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패드가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또 그런 도조를 맞춰서 진행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CPI 쪽 지수는 우리가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약간 선행하는 성격의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패드가 말한 것처럼 단기 정점을 치고 단기 우려 요인으로 제한적으로 반영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PPI하고 수입 단가 추이표를 한 화면으로 좀 봤습니다. 위에가 PPI 지수입니다. 막대기가 갑자기 확 커졌던 것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바로 1월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2월의 지표는 키가 많이 낮아졌죠. 위에 그림에서요. 벌써 어느 정도 가장 탄력이 컸었던 그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 수입 지표입니다. 수입 가격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꺾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약간 선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PPI가 CPI를 약간 좀 선행을 하는 것이고 수입 단가가 낮아진다라면 결국 그게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선행하는 지표들이 과열 해소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성장률 지표, GDP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약간 이것을 한 1주, 2주 간격으로 계속 이제 선행하면서 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지난주 2주 정도쯤에 봤을 때는 상승을 툭 튀어오른 다음에 옆으로 쭉 기는 지금 녹색 선이요. 쭉 기는 듯한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툭 떨어지죠. 이제는요. 기저 효과하고 더불어서 급 회복을 한 이후에 옆으로 기는 것이 나타나고 이제는 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열이 아니라 하향 안정되는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화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이 성장률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화가 되는 것이죠. 미국이 뭐 7%, 8%씩 성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전망치가 6%대로 낮아졌고 저거 최근에 나타났었던 대표적으로 BOA 쪽에서도 저 정도 수치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결국 패드가 전망한 대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일을 통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지만 기존 패드 전망이 어느 정도 지표하고 경제 지표하고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오늘 밤에 패드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22의 유동성 공급 딱 나타나는 순간에서 기존 과열 흐름이 약간 좀 인플레이션이 죽어들면서 주식시장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 금리는 계속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놓고 봤을 때요. 정체된 상태라는 것이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 안정 관련된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패드가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들어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오고 있다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 자체도 이제부터는 예전의 탄력을 계속 이어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안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패드가 오늘 밤에 직접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충격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단기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결국 채권 투자자하고 패드 간에 이 표현이 약간 의견이 갈리면서 의사소통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어느 정도 어떤 노이즈의 마지막 국면 아니면 우리 표현으로 보면은 조정의 막판 마지막 국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충격은 나타날지언정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패드 쪽의 자료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지금 우려감으로 볼 수 있는 채권 시장발 그 불안 요인이나 인플레이션의 단기 정점이 언제일까 하는 불안 그리고
어느 정도 확대 해석하면은 이제 미래 부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까지가 다 이제 뭉뚱그려져서 시장의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자료들을 패드가 그동안에 공개를 해왔었고 제가 거기서 핵심되는 내용들 주가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패드의 선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 패드가 시장을 반대로 가고 있다라거나 등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은 어느 정도 한 단계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 설사 충격이 나타나도 그것을 공포의 느낌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나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고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 단기적인 조정을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만큼의 빠른 상승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상화 국면으로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패드가 굳이 부양적, 시장 친화적인 그런 부양에 가까운 얘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악재라는 것이지 시장이 꺾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잉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기회로 활용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몇 가지 지표들을 그렇게 보여드렸지만 3월 초에 금리 상승 속도 지속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악재의 탄력이 지속되지 못하면 그 악재는 시장에 녹아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급속히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조정의 내용하고 양상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12월, 1월에 빠른 상승이 과열 해소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고 시장 간의 디커플링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오늘 밤 지나면서 이제 채권 시장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 극대화되는 시점. 어떻게 보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빨리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하락이 급하면은 기회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 시기적으로 이제 이 오늘 FOMC 회의 지나면은 특별하게 채권 관련된 그런 재료들은 별로 없습니다. 공급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요. 그렇다면 3월 말 시어닝 시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불안감 모두 사라지고 채권 시장발 금리 이슈 급속히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에 근거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어느 업종을 선택할지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간 변화 생기는 펀더멘탈의 변화 요인이 있죠.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조정 때 종목 피킹의 기회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이 급할수록 조정의 기회, 매수의 기회로 삼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이만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지환 전문위원님과 최충성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십니다. 전화번호와 문자로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